한국어 하나 배웠더니 월급이 10배로 늘어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몰도바 여성이 있습니다. 가족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3년간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며 꿈을 키워온 키시너우 출신 마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어는 어디에 써먹으려고 하느냐. 그런 시간에 차라리 다른 일을 해라며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은 끝까지 말렸습니다. 하지만 마리사는 한국 드라마 속 따뜻한 언어에 매료되어 결국 인생을 건 선택을 했다고 해요. 한국 땅을 밟은 마리사가 단 일주일 만에 보여준 반응은 그녀 자신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는 오히려 반대했던 어머니 쪽에서 먼저 한국에 가서 살아라는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한국어 공부를 그토록 반대했던 가족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마리사의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마리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아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정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몰도바라는 나라 출신이에요. 혹시 몰도바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유럽 동쪽 끝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끼어 있는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그런 곳이죠. 제가 태어난 곳은 몰도바의 수도 키시너우에서도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집들은 대부분 낡은 벽돌로 지어져 있었고 겨울이면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살아야 했어요. 우리 가족은 4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 알렉스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워낙 일자리가 귀해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작은 상점에서 계산일을 도와주셨지만 그것도 매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16살 되던 해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모셔갔지만 이미 늦었고 아버지는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그때가 정말 우리 가족에게는 암흑 같은 시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 형편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가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처음 구한 일자리는 동네에서 제일 큰 식당의 설거지였습니다. 레스토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지만 그래도 저희 마을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곳이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을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질 때도 있었어요. 뜨거운 기름에 튄 것 때문에 팔에 화상을 입기도 했고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허리를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쉴 수가 없었어요.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그날 일당이 없어지거든요. 한 달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고작 $200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가끔은 저녁 한 끼를 굶어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였어요. 어떻게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동네에 인터넷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가끔 외국 드라마를 볼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본 거였는데 한국 드라마는 정말 달랐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존댓말을 쓰고 어른을 공경하고 무엇보다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한국어라는 언어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억양도 부드럽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러시아어나 제대로 배워라. 한국어는 어디에 써먹으려고 하느냐고 했어요. 심지어 어머니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그런 시간에 차라리 일을 더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술을 배우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제 안에서 계속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았거든요. 그래서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도 꼭 1시간은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한국어 강의를 찾아서 듣고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따라하면서 발음을 연습했어요.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의 그 신기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서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신비로웠거든요. 그러다가 온라인에서 한국어 교류 카페를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서로 언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 한국어 실력으로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그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몰도바에서 살고 있는 마리사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한국 분과 언어 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 글을 올리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후에 답글이 달렸어요. 재한이라는 한국 남성분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서울에서 무역회사에 다니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첫 메시지부터 정말 정중하고 친절하셨습니다. 마리사 씨 안녕하세요. 몰도바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러시아어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시간 되실 때 화상통화로 언어 교환해 보실래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진짜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좋겠어요. 언제든지 시간 맞춰주세요. 첫 화상통화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옷도 몇 번이나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한국어 공책도 옆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한 씨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친근한 인상이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마리사 씨. 만나서 반가워요. 그때 재한 씨가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정말 한국어 발음이 좋으시네요. 몰도바에서 혼자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한국어 공부한다고 하면 다들 시간 낭비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한국 사람이 제 한국어를 인정해 주시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재한 씨와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서로 언어를 가르쳐주는 관계였지만 점점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재한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틀리게 말해도 웃지 않고 차근차근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음식, 전통, 그리고 현대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대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재한 씨에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재한 씨, 한국에서는 정말 드라마에서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해요? 그때 재한 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서로를 사람으로 대우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우리가 지켜온 문화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느끼고 싶었던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몰도바에서의 제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고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재한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한 씨와 화상통화를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한 씨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마리사 씨, 혹시 한국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일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재한 씨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계열사 중에 몰도바에 진출한 작은 무역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모두 할 수 있는 통역사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사 씨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한국어가 정말로 일자리가 될 수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과연 제 실력으로 정식 통역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재한 씨,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보다 마리사 씨는 열정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한 씨의 격려에 힘을 얻어 이력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대로 된 정장도 없었고 이력서에 쓸만한 경력도 식당 설거지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재한 씨가 정말 세심하게 도와주셨어요. 화상통화로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 예상 질문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한국식 인사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 회사에서는 인사할 때 이렇게 허리를 살짝 숙이면서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해요. 그리고 명함을 받을 때는 반드시 2손으로 받으세요. 면접날이 다가오자 정말 떨렸습니다. 평생 제대로 된 면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식당 일할 때는 그냥 일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면접의 전부였으니까요. 면접은 몰도바에 있는 한국 무역회사 지점에서 진행되었어요. 키시너우 시내의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들어가는 순간 정말 신기했습니다. 벽에 한국어로 쓰인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한국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면접관은 박 대리라는 분이었는데 생각보다 친근하셨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사 씨. 한국어는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오, 정말 발음이 좋으시네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어를 선택하셨나요? 그때 저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어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박 대리님이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간단한 통역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러시아어로,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후 믿기지 않는 전화가 왔어요. 마리사 씨, 합격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제가 정말로 한국어로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첫 출근 날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처음으로 직장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00였어요. 식당에서 받던 월급의 10배였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박 대리님, 제 월급이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맞아요. 마리사 씨 월급이 $2,000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첫 월급을 보여드렸을 때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리사야, 이게 정말 내 월급이니? 네. 엄마, 한국어 덕분이에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국어 공부하는 걸 말렸는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옳았구나. 첫 월급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에 온수기를 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겨울에 찬물로 씻어야 했던 우리 가족이 드디어 따뜻한 물을 쓸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동생 알렉스가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서는 정말 신이 났어요. 누나, 정말 고마워.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아. 두 번째 월급으로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알렉스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는데 그동안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누나, 정말 괜찮아. 나 때문에 누나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알렉스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저도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가족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6달쯤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한 씨가 몰도바로 출장을 온다는 거였어요. 온라인으로만 만나던 사람을 실제로 볼 수 있다니 정말 설렜습니다. 재한 씨를 처음 봤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화상통화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미소가 정말 예뻤습니다. 마리사 씨, 드디어 실제로 만나게 되었네요. 재한 씨, 정말 반가워요. 감사해요. 정말 많이요. 그날 재한 씨와 함께 키시노우 시내를 구경했어요. 몰도바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한 씨는 몰도바의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마리사 씨, 몰도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에요? 조용하지만 정이 많아요. 그리고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죠. 한국과 비슷하네요.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몰도바의 아름다운 곳들을 재한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키시노우 중앙공원이었습니다. 늦가을이었는데도 나무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몰도바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재한 씨가 감탄하시면서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재한 씨, 저희 어릴 때 여기서 자주 놀았어요. 동생이랑 연날리기도 하고 겨울에는 눈사람도 만들고요. 마리사 씨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공원을 산책하면서 재한 씨가 몰도바 전통춤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몰도바 민속춤 동작을 조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돌면서 춤을 춰요. 정말 우아하네요. 저도 배워볼까요? 재한 씨가 서툴게 따라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두 번째 날에는 몰도바의 자랑인 오르에율 베키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바위 절벽에 지어진 수도원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마리사 씨,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언제 지어진 거예요? 13세기에 지어졌다고 해요.
몰도바 사람들의 신앙심을 보여주는 곳이죠. 수도원에서 내려다본 드니에스트르 강의 풍경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재한 씨와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리사 씨, 몰도바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았네요. 네. 작은 나라지만 자연은 정말 아름다워요. 한국에도 이런 곳들이 많아요. 언젠가 마리사 씨와 함께 가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설렜어요. 셋째 날에는 크리코바 와인 저장고를 구경했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 깊이의 거대한 와인 터널이 정말 신기했어요.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몰도바 와인이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요. 몰도바는 와인의 나라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포도밭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와인을 시음하면서 재한 씨가 몰도바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모셔서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사르말레를 대접해 드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재한입니다. 재한 씨가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았어요. 어머나, 한국 사람이 이렇게 예의가 바르구나. 마리사야, 좋은 친구를 뒀네. 어머니가 재한 씨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사르말레가 정말 맛있어요. 한국의 쌈밥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재한 씨, 한국 음식도 언젠가 먹어보고 싶어요. 그럼 꼭 한국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 많이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날에는 키시너우의 승리의 문과 중앙 광장을 함께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지면서 광장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리사 씨, 며칠간 정말 행복했어요. 몰도바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몰랐어요. 재한 씨와 함께여서 저도 정말 좋았어요. 그때 갑자기 재한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마리사 씨, 혹시 한국에 관심 있으세요? 여행 말고 정말로 가서 살아보는 거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살아본다는 것, 그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한국에서 살고 싶긴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몰도바 사람인데 왜 안 돼요? 마리사 씨는 한국어도 잘하고 일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재한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마리사 씨와 더 가까이서 지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재한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한국은 정말 먼 나라였고 가족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재한 씨,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한국에 오고 싶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한 씨가 몰도바를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헤어지는 순간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마리사 씨, 꼭 한국에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정말로 한국에 가보겠다고요. 그리고 그 꿈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회사에서 한국 본사 연수 기회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한 달간 서울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 왔습니다. 생애 처음 만든 여권을 손에 들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으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재한 씨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 주신다고 했을 때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받을 때까지도 이 모든 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구로 나오는 순간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사 씨? 재한 씨였어요. 손에는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계셨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몰도바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반가워 보이셨어요. 재한 씨,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멀리까지 마중 나와주시고. 당연한 거죠. 마리사 씨가 처음 오는 한국인데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일단 공기가 달랐어요. 몰도바보다 훨씬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재한 씨가 준비해 주신 숙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정말 깔끔하고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온수가 펑펑 나온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마리사 씨, 오늘은 좀 쉬시고 내일부터 서울 구경시켜드릴게요. 재한 씨, 정말 괜찮아요? 너무 신경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혀요. 저도 마리사 씨와 함께 서울을 다니고 싶어요. 첫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몰도바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재한 씨와 함께 첫 서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시간표대로 정확히 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재한 씨,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요? 그런 편이죠.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기본이라고요. 명동에 도착했을 때의 그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람은 많았지만 시끄럽지 않았고, 길거리는 깨끗했고, 무엇보다 모든 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첫 한국 음식은 김치찌개였습니다. 재한 씨가 맛있는 집을 안다며 데리고 가셨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반찬만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반찬들은 모두 공짜예요. 네.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시면 돼요. 김치찌개의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었어요. 그리고 재한 씨가 저를 위해 고기를 먼저 떠서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혼자 쇼핑을 하던 중에 지갑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언제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갑 안에는 현금은 물론이고 여권, 카드, 심지어 숙소 주소까지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이국 땅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벤치에 앉아서 울먹이고 있는데 재한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마리사 씨, 왜 목소리가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재한 씨,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여권까지 다 있었는데. 재한 씨는 즉시 차를 몰고 남대문 시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다 해결될 거예요. 재한 씨와 함께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영사관에 여권 재발급 신청도 했어요. 그런데 여권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마리사 씨, 제 집에서 지내세요. 게스트하우스 계속 있으면 돈도 많이 들고요. 재한 씨,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폐가 돼요. 전혀 폐 안 돼요. 오히려 저도 좋아요. 재한 씨의 집은 강남구의 작은 원룸이었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몰도바에서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책장에는 러시아어 교재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재한 씨, 정말 러시아어 공부하고 계셨군요. 네. 마리사 씨 덕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간 재한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재한 씨가 한국식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미역국에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꼭 미역국을 먹어요. 생일날이나 특별한 날에 많이 먹어요. 몸에 좋거든요. 재한 씨는 정말 자상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지하철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뒤에 온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식당에서 나이 많은 분이 먼저 수저를 드는 것까지요. 한국은 예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어른을 공경하는 건 기본이에요. 경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천년된 고분들과 불국사를 보면서 한국의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재한 씨, 한국은 정말 오래된 나라네요. 그럼요. 5천년 역사예요. 그래서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부산까지 가서 바다를 본 것도 잊을 수 없어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재한 씨와 나눈 대화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리사 씨, 한국 어때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무엇보다 따뜻해요. 몰도바가 그리워지지 않아요? 그때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몰도바가 그립긴 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워지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더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전통 한옥에서 잠을 자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들려오는 새소리와 대청마루에서 바라본 정원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같았어요. 재한 씨,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네. 우리 조상들이 살던 방식이에요. 자연과 함께 사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한 주가 지나고 새 여권을 받았을 때 정말 아쉬웠어요. 이제 몰도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공항에서 재한 씨와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재한 씨,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마리사 씨도 고마웠어요.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재한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사 씨, 다시 한국에 올 생각 없어요? 정말로 여기서 살아보는 거요. 재한 씨, 진지해요.
마리사 씨는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리사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저는 재한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한 씨,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을 두고 올 수는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기다릴게요. 몰도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그 일주일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고민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어요.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몰도바로 돌아온 후 한 달 동안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매일 밤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고 재한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돌아온 후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마리사야, 한국은 어땠니? 정말 드라마에서처럼 살기 좋더냐? 네. 엄마,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질서도 잘 지키고 그럼 다시 가고 싶지 않니?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솔직히 매일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재한 씨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거의 매일 화상통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한국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마리사 씨, 언제든지 한국에 오고 싶으면 말해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재한 씨, 마음은 굴뚝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사야, 엄마가 봤을 때 너는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엄마, 괜찮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가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엄마, 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알렉스도 이제 대학생이고 나도 아직 건강하다. 그리고 내가 보내주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어 재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한 씨, 저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한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마리사 씨, 제가 알아본 결과 다문화센터에서 통번역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도 충분하니까 문제없을 거예요. 하지만 비자 문제가 복잡했어요. 관광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었고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재한 씨가 모든 서류 준비를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몇 달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재한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비자가 나왔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정말로 살러 가는 거였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재한 씨가 또 마중 나와 주셨어요. 이번에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마리사 씨,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이번엔 정말로 여기서 살게 되었네요. 재한 씨, 정말 감사해요. 이 모든 게 재한 씨 덕분이에요. 재한 씨가 미리 구해놓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이 적힌 걸 보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다문화센터에서 일을 시작한 첫날은 정말 떨렸어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사예요. 몰도바에서 왔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같이 일하는 한국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처음에는 제 한국어가 서툴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마리사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발음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전혀요. 저희가 오히려 마리사 씨한테 배울 점이 많아요. 첫 월급은 2,700달러였어요. 몰도바에서 받던 월급보다 조금 더 많았는데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받는 돈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재한 씨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어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사 씨, 저와 결혼할 생각 있어요? 어느 날 재한 씨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재한 씨, 갑자기 무슨, 진심이에요. 마리사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국제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재한 씨,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행복하면 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재한 씨의 부모님을 처음 뵌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정말 떨렸는데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마리사입니다. 어머, 한국말 정말 잘하네요. 우리 재한이가 마리사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가 될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사야, 우리 재한이 잘 부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뜻이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고민된 건 어머니였어요. 몰도바에서 혼자 계시는데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어머니, 제 결혼식에 꼭 오세요. 마리사야, 너무 먼 길인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재한 씨가 모든 걸 준비해 주겠다고 했어요. 재한 씨가 정말 세심하게 어머니의 한국 방문을 준비해 주셨어요. 비자부터 항공료, 숙소까지 모든 걸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하신 날, 공항에서 만났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정말 오셨네요. 내 딸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오겠니? 어머니가 한국을 보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마리사야, 여기가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구나. 내가 여기서 살고 싶어 한 이유를 알겠다. 재한 씨는 어머니가 오신 첫날부터 정말 특별하게 대접해 주셨어요. 강남에 있는 좋은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곳들을 미리 알아봐 두셨더라고요. 어머니, 내일부터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마리사가 늘 이야기했던 그 장소들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궁궐을 보시면서 정말 감탄하셨어요. 마리사야, 이런 아름다운 궁궐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니 정말 신기하구나. 재한 씨가 직접 가이드를 해주시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한복 체험을 하실 때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나, 이 옷을 입으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감동했어요. 재한 씨가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신경을 써주시는지 느껴졌거든요. 경복궁 구경을 마치고 점심은 인사동에서 전통 한정식을 드셨어요. 어머니가 반찬 가짓수를 보시고는 놀라워하셨습니다. 재한아, 이렇게 많은 반찬을 다 먹어도 되는 거니? 어머니, 한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이에요. 다 드셔보세요. 그 후 남산타워에 올라갔는데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보시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마리사야,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였구나. 몰도바 전체보다도 클 것 같네. 재한 씨가 남산타워에서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기념품도 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한국 전통 차예요. 몰도바에 가져가셔서 드세요. 재한아, 정말 고맙구나. 내가 우리 마리사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줘서 고마워. 이튿날에는 한강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치킨과 맥주를 드시면서 어머니가 한국식 치킨을 드시고는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이 치킨이 왜 이렇게 맛있지? 몰도바에서는 이런 맛을 못 봤는데. 어머니, 한국 치킨은 정말 유명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해요.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보셨는데 어머니가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오랜만에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정말 따뜻했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시는 어머니를 보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마리사야, 한국에 오니까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그 다음에는 명동과 동대문에서 쇼핑을 했어요. 재한 씨가 어머니에게 한국 화장품과 옷들을 사드리려고 하시니까 어머니가 사양하셨습니다. 재한아, 너무 많이 사주면 안 돼. 마음만 받을게. 어머니, 제 마음이에요. 그동안 마리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명동에서 길거리 음식도 드셔보셨는데 특히 호떡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마리사야, 이 달콤한 빵은 뭐니? 정말 맛있구나. 어머니, 이게 호떡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자주 먹는 간식이에요. 쇼핑을 마치고 저녁에는 한국 전통 목욕탕인 찜질방에 가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나중에는 정말 편안해 하셨습니다. 마리사야, 이런 곳에서 쉬니까 정말 몸이 개운하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구나. 재한 씨가 어머니를 위해 마사지도 받게 해드리고 한국 전통차도 끓여드렸어요. 어머니가 정말 감동하셨습니다. 재한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다. 우리 마리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결혼식 전날 저녁에는 재한 씨 가족들과 함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한국 전통 음식들을 드시면서 정말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 불고기라는 음식이 정말 맛있네. 몰도바 음식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정말 맛있어. 시어머니가 될 분이 어머니께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사돈님,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시나요? 네.
정말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음식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지 알겠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사야, 재한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정말 살기 좋은 곳 같아.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안심이 됐어요. 결혼에 대한 마지막 걱정까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했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리는 거였는데 어머니가 정말 감동하셨습니다. 마리사야, 너 정말 예쁘다.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혼례식에서 큰절을 올릴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사위를 얻은 걸 축하드려요. 재한 씨가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을 때 어머니가 재한 씨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사를 잘 부탁해요. 이 아이가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머니, 제가 마리사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 후 생활도 정말 행복했어요. 재한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고 시부모님들도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1년 후에는 시민권도 취득했어요. 한국 국적을 가진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리사 씨,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었네요. 네. 정말 감사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지금은 다문화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처럼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일인데 정말 보람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한국어 잘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1년에 2번씩 한국에 오세요. 손자를 보러 오시는 거죠. 네. 저희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할머니, 아들 민준이가 어머니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새 나라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민준이를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요. 마리사야, 내가 한국에 와서 정말 잘 산다. 내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기뻐. 어머니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진짜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몰도바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200달러 받던 제가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어요. 한국어 하나 배운 것이 정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저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몰도바에서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해요. 그때의 저에게 지금의 삶을 말해준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현실이고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은 이제 제 2번째 고향이 아니라 진짜 고향이 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